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이 많을 겁니다. 탄핵 정국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주말이면 계속 양분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튜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국론 양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 강제병합, 6.25 전쟁, 그 전에는 반드시 국론이 양분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리고 화해와 양보가 없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임진왜란 이전에 이조시대에 어떤 모습을 우리 선조들이 보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동서분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조정해서 대립을 하였죠. 그래서 1575년, 그러니까 선조 8년에 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분단이 된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동인과 서인이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남인, 북인, 노론소론 이렇게 계속 이제 더 갈라졌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일단 동인과 서인과의 싸움이 치열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1583년 계미 삼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율곡 선생이 서인이었죠. 서인에 이제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곡 선생이 당시 병조 판서를 하고 선조의 신임을 받으니까 이 동인들이 율곡 선생을 시기를 해가지고 시기를 한 3명의 동인이 귀양 가는 걸 계미 삼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동인과 서인은 싸우면서 1589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3년 전에는 기축옥사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기축옥사라는 건 뭐냐면 정여립이라는 동인이 모반을 한다, 이런 걸 조정해서 알아서 이 정여립과 관련된 동인들 3년간에 걸쳐서 1000명을 희생시킨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동인과 서인이 임진왜란 이전에 계속 싸웠던 겁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가 선조 대왕의 충신으로서는 보통 전반기에는 이율곡, 서인, 그리고 후반기에는 유송룡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서의 유송룡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전반에는 선조의 충신으로서 이의가 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송룡은 당시 이 동인 서인 싸움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동인에 소속해 있지만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를 계기로 유송룡이 1588년 조정에 출사를 해서 기축옥사 처리 과정에 선조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병조판서 율곡이 병조판서를 하기 때 유명한 상소를 한 게 있습니다. 1583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9년 전에 어떤 상소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유능한 인사를 임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양민과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10만 장병론도 나오죠. 재정을 풍족하게 해야 된다. 국경 경비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당시 율곡이 병조판서 이전에 육진에서 유진족을 막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병조판서로서 율곡의 상소가 굉장히 호소력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상소는 단지 군대를 늘리고 양곡을 비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군사력 강화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재정, 행정,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모두 하나의 합일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상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상소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율곡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율곡에 대해서 탄핵이 계속됐습니다. 양사, 그러니까 사관원과 당시 사원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지금이야 상권 분립이 됐지만 옛날에는 상권 분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게 없었고, 사관원, 사원부가 언론과 어떤 감찰기관의 역할을 했는데, 이 사관원, 사원부에서 주로 동인들이 많이 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율곡을 탄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차례나 탄핵을 시도를 했는데 선조가 완강히 이 일을 편을 들었죠.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북방에서 1983년, 임진왜란 9년 전이죠. 순찰사 보고에 의하면 여진족들이 2만여 기의 어떤 말을 가지고 인솔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포위를 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 일진일퇴를 하면서 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북방 전투가 계속 올라오는데도 조정에서는 계속 동인과 서인이 싸우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여진족을 방어를 하는데 율곡이 처음에 혁혁한 공언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외환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줄곧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들한테 서인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 성원, 박순이가 차례로 이제 동인들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물러났는데 사실 이제 동인의 정권이 된 거죠. 이후에 1584년, 5년 경에. 그런데 이제 동인 중심이 됐어도 계속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왕자의 사부 하락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소가 있었는데 선조한테 상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서인 이성원 박순이가 탄핵을 당했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붕당을 만들어서 한 사례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선조한테 직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동인과 서인 싸움이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본 동태를 파고로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통신사에 동인과 서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선조가 동인과 서인이 너무 싸우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사,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에는 황윤길 서인이 들어가 있고 부사에는 김성일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관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통신사들이 보고를 한 게 있죠. 그런데 이 보고가 임진왜란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아주 가짜 뉴스가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황윤길이는 전쟁을 예견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야심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전쟁을 비축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인인 김성일이가 전쟁 우려는 기우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김성일이는 자기 동인의 입장에서 지금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동인의 이 세력이 균열이 갈까봐 이런 얘기를 했죠. 김성일, 당시 서인이었던 김성일의 가짜 뉴스, 지금 같으면 가짜 뉴스면 옛날에는 거짓 상소죠. 이걸 보면 이게 있습니다. 당시 황윤길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망이 크고 조선 정복을 노린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김성일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신사 일행을 후하게 대접을 하고 조선과의 친선을 강조한다. 또 황윤길이는 일본 군사력이 강대하며 병선과 무기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김성일이는 일본은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대외 침략을 여력이 없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같은 통신사 일행인데도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건 결국 동인과 싸움의 갈등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자, 임진왜란 중에서도 붕당 싸움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을 모함한 원균이 있죠. 근데 원균은 서인의 좌장격인 윤두수가 싸고 돌아가지고 원균이 세력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하게 됐던 거죠. 이런 임진왜란 도중에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동인과 서인이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원조들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인이었던 김성일의 임진왜란 예측의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현대 가짜 뉴스로 우리가 조금 과거를 현대와 비교해보면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뭡니까? 우리가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 PD 수첩에서 이게 이제 방송이 된 후에 이제 불씨가 점화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정권 퇴진 그리고 이제 반정부 민심 유도로 이게 바로 넘어간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짜뉴스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가짜뉴스 두 번째가 큰 게 뭐냐면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성주 참외가 유명했는데 성주 참외가 직격탄을 맞았죠. 전자파 참외라 이런 오명으로.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냐. 우리가 사드가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냐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친북, 친중 그리고 또 반정부 이와 같은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짜뉴스를 생산을 했던 겁니다. 현대판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2년, 3년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반일 감정.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해서 다시 반정부 성향을 유도하는 그런 반정부 민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란으로 국론이 양분돼서 너무 국력을 낭비할 경우 결국 그게 외환을 초래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동인서인, 임진왜란 예측을 헷갈리게 한 동인서인의 바로 싸움이 아니었는가. 그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병자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